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족의 의혹이 담겨 있다는 이른바 X파일을 놓고 오늘은 누가 만들었는지 그 출처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야권에서 문제 파일을 만든 것 같다고 주장을 하자 국민의힘은 구태의연한 선동정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파일을 처음 거론했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파일의 생산지로 국민의힘을 지목했습니다.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엑스파일 논란을 일으킨 평론가 장성철 씨가 파일 출처로 여권을 지목하고 윤 전 총장이 어제는 정치 공작과 불법 사찰을 주장하자 송 대표가 반격에 나선 겁니다. 송영길 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복당을 앞둔 홍준표 의원을 콕 집어 홍 의원이 관련 의혹을 가장 잘 알 거라고도 말했는데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엑스파일 논란이 대선을 앞두고 야권 내에서 벌어진 집안 싸움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엑스파일 출처로 자신들을 지목한 건 구태의연한 선동정치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까지 특정해서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실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한 주장을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배후설에 대해 근거가 뭐냐고 따지고 문제의 파일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서도 사찰을 늘 했던 분이 불법 사찰 운운하며 검증을 피하려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어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조 전 수석을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검 조처에 개입했는지와 같은 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에는 특례를 적용해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상 2022년 1월부터 대체 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올해에는 대체 공휴일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성추행 피해 뒤에 숨진 공군 부사관을 1년 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준사관을 재판에 넘기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한편 올 3월 사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문자를 보냈는데 군사경찰은 이를 협박이 아닌 사과로 인식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구속된 장중사가 피해자 이중사를 성추행한 건 지난 3월. 그런데 약 1년여 전 파견 온 다른 준사관도 이중사를 성추행했다고 유족들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람을 특정해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준사관도 재판에 넘기라며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또 이중사 사망 당시 공군에서 국방부로 보고할 때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도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옮겨간 15비행단에서 이중사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급자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 보도 후 3일 만에 구속된 가해자 장중사가 초기 수사 단계에선 불구속됐던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당시 20비행단 군사경찰이 장중사가 2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사과한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건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본부 관계자는 20비행단 군사경찰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부분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있었는지 또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기 수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행정벌 처벌 대상이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45명으로 13일 만에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족으로 이번 달까지 접종받지 못한 사전 예약자 20만 명은 오늘부터 재예약이 시작돼 다음 달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약하고도 이달까지 접종받지 못하는 약 20만 명에 대해 오늘부터 다시 예약 신청을 받습니다. 60살 이상 고령자와 호흡기 질환자 등인데 백신 물량 부족으로 다음 달 초로 접종이 연기됐습니다. 예약자들은 다음 달 5일부터 17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대상자들은 오는 30일까지 백신 예약 홈페이지나 질병청 또는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다만 상반기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예약하지 않았거나 예약했더라도 사전 연락 없이 접종받지 않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2차 접종에 주력하며 하반기 예정된 대규모 접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1,509만 8천여 명이며 인구 대비 29.4%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645명으로 13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다음 달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 정부는 개인마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율적 예방 활동과 상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진행 중이므로 7월 중순까지는 자주 만나지 않던 지인과의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장시간 식사 모임은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기에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주로 공급될 거라고 정부가 밝힌 가운데 내일은 모더나 백신 2차 물량인 5만 6천 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대전의 한 교회에서 사흘째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검체 결과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는데요. 대전시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거리 두기를 강화된 1.5단계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시 유성구의 한 교회입니다. 나흘 새 이 교회와 관련해 대전 52명, 세종 8명 등 모두 60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20일 해외 입국자 1명이 확진된 뒤 가족 8명이 잇따라 감염됐는데 교인인 가족들을 통해 교회로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전시가 해당 교회 내부 46곳에서 환경 검체를 채취해 분석했더니 지하 1층 예배당과 에어컨 필터 등 7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또 확진자들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알파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세 번째 알파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입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 속도가 일반 바이러스보다 1.5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오늘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접촉자들을 파악해서 교회와 가족 모임을 매개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대전시는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된 1.5단계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영업 제한 시간에 포장과 배달이 가능합니다. 행사 참여는 100명 이하, 종교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좌석도 20% 이하로 제한됩니다. 지금 이 순간 특단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는 우리 생활 속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해 보았습니다. 대전시는 일주일간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포함해 사흘 새 20명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병원의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확대하고 병원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관 건물이 임시 폐쇄된 포항 세명기독병원입니다. 지난 20일 이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와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모두 20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입원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지인까지 확진되는 등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한 개 층에 대해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한 데 이어 오늘 3개 층에 대해 추가로 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환자와 의료진 등 2,500여 명의 전수 검사를 끝냈습니다. 다만 외래 환자 등 추가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지난 1일 이후 병원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했습니다. 오늘 조치는 그 병원 일부 층에 대해서 코호트 격리를 했고 시민들에게는 검사를 하도록 그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경주에서도 5명이 확진되는 등 경북에서만 21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방역의 고삐가 느슨해질 수 있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도 더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는 필히 착용해 주시고 또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경우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 성인 70%가 백신을 맞고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에 코로나 독립을 축하하자던 미국에서는 현격히 떨어진 백신 접종률과 델타 변이가 동시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18세에서 26세 사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며 미 독립기념일까지 성인 70% 접종을 단언했던 바이든 대통령.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with at least one shot and 160 million Americans fully vaccinated. 그러나 독립기념일을 열흘가량 앞두고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인정했습니다. We are expected to meet that goal just a couple weeks after July 4th. 지난 4월 하루 400만 회 넘게 백신을 맞던 것과 비교해 최근엔 하루 접종분이 50만 회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18세에서 26세 사이의 청년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ere the country has more work to do is particularly with 18 to 26-year-olds. 문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청년층 연령대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Youth were driving the UK surge with a five-fold higher positivity among children 5 to 12 and young adults 18 to 24 versus people older than 65 years old. 특히 전 세계적으로 3차 대유행의 경계에 서 있는 델타 변이뿐 아니라 백신을 돌파할 수 있는 또 다른 돌연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Variant represents a set of mutations that could lead to future mutations that evade our vaccine. 때문에 전문가들은 변이에서 변이로 넘어가는 연쇄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지금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인도 보건당국이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플러스가 보고됐다면서 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제시 뷰시안 인도 보건가정복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플러스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마하라슈트라주 등 3개 주에서 20건 가까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뉴스는 델타 플러스가 델타 변이가 다시 변이한 바이러스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 간부 인사의 기준과 원칙 등을 2시간가량 논의했습니다. 인사위원인 정연복 변호사는 인사위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주 안에 인사가 발표될지 묻는 질문에 통상 인사위가 열리고 나면 바로 인사가 나오지 않냐며 그렇게 알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기준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곧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의 기준은 조직 내부의 쇄신이라고 답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남자 아동과 청소년 65명에게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촬영 전송하도록 한 뒤 이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26살 최찬욱을 붙잡아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최 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SNS 계정 30여 개를 통해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접근하는 남자 아동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 아동 3명을 유인해 유사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한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시적 인플레로 인한 섣부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높은 물가 상승률은 경제 재개로 인한 소비 확대, 공급 부족, 그리고 기저 효과 등에 겹쳐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요인들이 해결되면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Of course, we're prepared to use our tools as appropriate if that turns out not to be the case to guide inflation to 2%. 그러면서 이런 일시적인 인플레로 인해 성급하게 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지난주 열린 연방공개시장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기가 오는 2023년으로 앞당겨질 거라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앞당겨지긴 하겠지만 신중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We will not raise interest rates preemptively because we think employment is too high, because we fear the possible onset of inflation. Instead, we will wait for actual evidence of actual inflation or other imbalances. 세계 경제에 관심이 미국 연준의 이른바 긴축 시간표에 쏠리는 건 지난 세계 금융위기 때의 경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시중에 푸는 달러 규모를 줄이는 이른바 테이퍼링을 언급하자 신흥국 시장에서 순식간에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요동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하자 브라질과 러시아, 터키 등이 줄줄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도 긴축에 돌입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투자자들이 긴축에 대비하도록 연준이 긴축 시간표를 엄격하게 원만하게 조절하고 있어 지난 2013년과 같은 금융시장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크게 하락했던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도 파월 의장이 신중한 긴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을 잘못 가진 기대로 표현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적대가 아닌 해결이 목표라며 외교 경로를 통한 실용적 접근도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접근 방식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추가 반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 직접 소통 가능성에 대해선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We continue to hope that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and we'll have to wait and see if these comments are followed up with any more direct communications about a potential path forward. 프라이스 대변인은 특히 대북 정책의 목표가 적대가 아닌 해결에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관여 과정에서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이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다며 큰 실망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대결로 대미 입장을 정했는데 이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로 간주하자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을 거론하며 비판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차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북 제재를 회피한 기관과 기업을 추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강력한 수단이라며 앞으로 관계 기관들과 추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세컨더리 제재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배경에 관한 의원 질의에 답한 것으로 진행 경과에 따라 북미 관계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류사오밍 중국 측 신임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첫 유선 협의를 갖고 한반도 정세평가 및 전망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본부장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고 류 특별대표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통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양국 간 협의를 위해 류 특별대표의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 1교차로에서 한국 자벌드 인근 도로 구간과 대왕 판교로 일부 구간 등에서 물이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백현 교차로 부근 2개 차로 10m 정도 구간이 유실됐고 일대 교통에 심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분당구 측은 지하차도 통행 등을 통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으며 오늘 저녁까지 유실된 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긴급 복구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정전으로 근처 수자원공사 가압장 작동이 멈춰서 처리되지 못한 물이 도로로 넘치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봄 잦은 비로 인해 인삼병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곧 장마철이 다가오자 탄저병 확산까지 우려되면서 인삼 농가들이 방제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경북 영주의 한 인삼밭. 한창 풀어야 할 잎 곳곳에 갈색 반점이 생겼습니다. 잎을 말려주기는 전문이병에 걸린 겁니다. 잎이 떨어지면 광합선 작용이 안 돼 인삼 수확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줄기의 상처를 통해 균이 침입해 뇌두를 썩게 만드는 잿빛 곰팡이병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봄 잦은 비로 발생 면적이 지난해보다 20에서 30%가량 늘어났습니다. 잎을 고사시켜 인삼 뿌리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탄저병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삼 탄저병은 빗물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장마철을 앞두고 더욱 철저한 방제가 필요합니다. 인삼포 고랑에 부직포를 깔아 빗물이 고이거나 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차광막 사이로 빗물이 새지 않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또 석회부르도액을 7일 간격으로 4-5차례 뿌려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된 후에는 전용 살균제로 방제해야 합니다. 병원균들이 수분을 특히 좋아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음으로 해서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농가에서 병해 방제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약재를 계속 사용하면 병원균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작용 원리가 다른 약재를 번갈아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얀마에선 군인들이 무장 시민들의 은신처를 급습해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도심 한복판에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일부는 군정에 체포됐습니다. 방콕에서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주택을 포위하고 있던 군인들이 갑자기 발포합니다. 어제 아침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군인들이 무장 시민들의 은신처를 급습했습니다. 숨어있던 시민군이 거세게 저항했고 1시간 넘게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언론은 이 과정에서 정부군 2명과 시민군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미얀마 군정은 시민군 8명이 사망했고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အကြမ်းဖက်သူများအဖွဲ့မှတေဆုံးသူ4ဦးဖမ်းဆီးရမိသူ10ဦးနဲ့အတူလက်လုံမိုင်းလက်ပစ်ဗုံးလက်နက်ငယ်တချို့တင်စီရမိခဲ့ပါတယ်။တစ်ချိန်တည်းမှာလုံခြုံရေးတပ်ဖွဲ့ဝင်များကို53လမ်းပေါ်မှစစ်စစ်ဆဲပါဂျယ်ရိုအဖြူရောင်မော်တော်ယာဉ်တစ်စီးနဲ့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군과 반군과의 교전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도심 한복판 교전은 쿠데타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곤 등 다른 도시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기습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관은 만달레이의 교전에 우려를 표하고 다시 한번 군정의 폭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군정의 유혈 진압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곳곳에서 게릴라식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경의 무차별 폭력으로 지난 20일에는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던 신랑이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달에만 최소 32명이 추가 사망하면서 군경에 총에 희생된 시민은 모두 873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장 초반 강보합권에서 횡보하던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확대하며 다시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연이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2.31포인트 상승한 3,276.19에 코스닥은 4.9포인트 오른 1,016.46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코스피 지수도 개인의 매수에 힘입어 소폭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3, 4위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시젠과 수젠텍 등 진단키트주가 줄줄이 급등했습니다. 반면 한온시스템은 동사 인수 전에 LG전자와 한라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이 대거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80전 오른 1,137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네, 국제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특성 때문에 속담에는 여름 소나기는 콧등을 두고 다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전국 곳곳에 국지적으로 세찬 소나기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으로 보시면 지금 소나기 구름이 산발적으로 분포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강한 비구름이 서울과 전남 일부 지역에 머무르면서 시간당 20-30mm 안팎의 세찬 소나기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소나기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간과 충청, 남부 내륙의 소나기가 계속되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 벼락이 동반되거나 심지어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곳에 따라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그리고 낮부터 밤 사이에는 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5에서 20mm가량의 강수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광주 19도, 대구 1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28도, 광주, 대구 27도 등으로 강원도와 영남 지역에서는 기온이 오늘보다 오르면서 살짝 덥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특히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대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 예보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